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또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30일에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등급인 AA로 유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를 했고요. 2016년 8월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에 이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S&P는 3년에서 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재정 적자 수준도 앞으로 3년간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견조한 수출 경쟁력과 내수 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올해 2.2%까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2027년까지는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3천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연간의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평균 6%를 상회했던 것과 비했을 때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일단 1%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고 언급을 했고요. 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민간 소비 위축으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S&P는 한국의 견조한 순대외 자산과 경상수지 흑자같이 강력한 대외 건전성이 견고한 신용등급의 기반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에서 4년에 이 GDP의 2% 내외를 유지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국내 일단 관련해서 이 S&P 측에서 국가 신용 등급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또 지표도 한 가지 남았었는데요. 바로 수출 데이터입니다. 지난달이죠. 지난달 수출액이 56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8% 증가했고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8% 늘어난 562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11%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IT 품목이 수출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56%나 늘어났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이 두 번째 규모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자동차 수출도 지난달에는 다행히 증가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습니다.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6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었고요. 국가별로 보시면 최대 수출 국가 미국이었습니다. 대미국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2월에 최대 실적을 4개월 만에 경신했는데요. 대중국 수출은 10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위를 보였고 계속해서 미국과 이 중국이 역전된 현상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1월부터 4월까지 누적됐던 흑자 규모는 106억 달러로 일단 2019년 이후에는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수출 호조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 인공지능의 초기 시작에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잘 집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열었던 사내 경영 현황 설명회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을 보시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일단 1분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다는 점도 인상적이었고요. 이뿐 아니라 고용량이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적자를 냈던 반도체 사업이 영업이익을 1조 9,100억 원까지 늘리게 되면서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경사장은 이대로 나아가서 2022년에 매출을 능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익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면서 2017년 이후 디램과 낸드, 파운드리, AP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HBM 사업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 일단 지난달 HBM 5세대인 HBM3 8단 제품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서 2분기에는 12단 제품 양산 계획도 갖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삼성전자 주가까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금감원 특사경이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고 있는 파도의 주요 거래처인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이 SK하이닉스 본사 등에서 압수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파도의 주요 거래처가 SK하이닉스인데 이를 참고인 성격으로 조사하는 차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특사경은 지난달 28일 파도 상장 당시에 공동주관을 맞았던 한국투자증권의 본사도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는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지금 파도는 지난해 11월 상장 직후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IPO 당시에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실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파도가 지난해 11월 공시했던 3분기 매출액이 3억 2,100만 원, 영업손실 148억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IPO 당시에는 시총이 1조 원을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대어로 불리던 기업 매출이 3억 원대다라는 사실에 공시가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파도 주가까지 오늘장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크라운 제거가 지난 30일 충남 아산에서 신아산 공장 준공식을 열었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아산 공장은 16,000평 규모로 토지를 제외하고 684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친환경 최신 기술들도 대거 적용이 됐다고 하고요.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2,400억 원 규모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크라운 혜태는 신아산 공장 바로 옆에 2022년 7월 완공한 혜태제가 아산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라고 봤는데요. 이 두 공장은 물론 이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장을 새롭게 지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오늘장 크라운제과 주가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개별 소식 두 가지를 묶어서 보실 텐데요. 한울소재과학이 6G 수십 테라급 초정밀 전달망 시스템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책과제는 과기부 산하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고요. 사업명은 6G R&D입니다. 이 총괄 연구개발 과제명은 6G 네트워킹 전달망 장비 부품 기술 개발, 세부 광책명은 6G 수십 테라급 초정밀 전달망 시스템 기술 개발인데요. 연구기간은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57개월 동안입니다. 이번에 국책과제 총 사업비는 145억 1천만 원이다라고 나왔고요. 그뿐 아니라 옵티코어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옵티코어는 6G 프론트얼 광링크 및 광전송 시스템 시술 개발을 위한 주제로 한 국책과제에 선정됐다라고 공시가 있었고요. 추행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늘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연구개발비 161억 원이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두 종목 보셔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 화요일에 시간에서 급등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옵티코어와 그리고 한울소재과학 주가까지 오늘장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케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